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3조 화학공학과 13학번 임윤택입니다. 지금부터 수소 액화 공정의 LNG 냉열 적용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 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소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 시의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기에 공해물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서도 정부 차원의 개발에서도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 면에서도 수소 에너지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점이 명확한데도 이제까지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수소의 생성 기술이 아닌 저장에 있습니다. 기체 수소는 저장용 탱크의 수와 부피가 크게 요구됩니다. 공정 설계입니다. 수소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키는 핵심은 열 교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듯이 수소 기체 25도가 특정 냉매와 열 교환을 함으로써 끓는 점이 영하 252.7도씨까지 낮춰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의 듀티값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는 공정 시뮬레이터 프로2, 아스펜, 하이시스, 허니웰 중 프로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력학 모델식은 니스트 23이 제일 수소에 적합하지만 프로2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식이어서 SRK와 팽로빈슨 중에서 SRK를 선택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전체적인 수소 액화 공정도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공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의 목표는 수소기체를 액화시켜서 액체 수소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소기체가 들어가고 이 지점에서 액체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수소 액화 프로세스는 두 개의 프로세스 단계를 일반적으로 포함합니다. 바로 예비 냉각 단계 및 차후 액화 단계입니다. 이 지점이 예비 냉각 단계이며 이 지점들이 차후 액화 단계입니다. 예냉 과정을 통해 차후 액화 프로세스로 공급될 수 있기 이전에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150도까지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이점이 있다면 수소와 MR 모두 순환되는 공정을 사용합니다. 초기 고정된 공정 설정 값들입니다. 예냉 과정에서의 수소 영하 마이너스 150도를 맞추는 것과 액화 수소의 온도를 끓는 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액화 공정에서 최적 설계를 위해 저희 조는 크게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냉 과정에서 쓰이는 방식과 물질 선정입니다. 수소를 영하 마이너스 150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쿨러의 듀티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 선정 후 진입 압력에 따른 기와 온도의 차이로 인한 쿨러의 듀티값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쓰이는 냉매 선정과 최적 조성 구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정에 필요한 듀티값에 영향을 줍니다. 저희 조의 설계 도출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공정도는 순환 공정들을 뺀 것입니다. 세 가지 것들의 도출에서 순환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냉 공정과 액화 공정에 쓰이는 쿨러와 열 교환기의 듀티값들을 프로2에서 지원하는 칼큘레이터를 통해 계산했습니다. 초기 H2의 특정 유량을 25도에서 영하 마이너스 252.7도까지 MR로 열 교환을 통해서 액화시킬 경우 총 필요한 듀티값은 고정이 됩니다. 화면에서 초록색 테두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냉 과정의 보라색과 액화 과정의 빨간색을 더한 값이 됩니다. 전체적인 초록색의 토탈 듀티 값을 줄여주거나 예냉 과정에서의 쿨러에서 최대한 듀티를 할당해주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냉 과정에서 쓰이는 방식 및 물질 선정입니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열교환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열교환을 위한 후보군으로 저희는 LNG와 냉각수와 액화질소를 선정했습니다. 비교에 앞서서 액화 공정 진입 전 예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자핵 스핀들의 배양에 따른 오소와 파라 수소로 구분이 됩니다. 상온에서는 오소 비율이 75%, 파라가 25%입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오소에서 파라로 전환이 되며 이는 발열 과정입니다. 만약 예냉 과정 없이 본 액화 공정에서 이 과정이 일어날 경우 전환으로 인한 수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액화 공정 진입 전 오소파라 비율을 1:99를 목표로 하며 마이너스 150도가 안정값입니다. 다시 후보군으로 돌아와서 각각 100kg/h일시 인과 아웃 최적 조건으로 설정한 후 비교를 해봤습니다. 냉각수가 듀티값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냉각수가 최적 물질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카펙스와 오펙스 개념이 필요합니다. 플랜트 설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 개념은 투자비와 운영비를 뜻합니다. 물과 액화질소는 둘 다 예냉 공정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원료 주입이라는 카펙스와 오펙스적 손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LNG는 그렇지 않습니다. LNG에서 NG로 바꾸는 공정의 일부분이기에 액화 공정과 LNG 공정이 합쳐진다면 공통 공정을 포함하기에 오펙스와 카펙스 부분에서 큰 이익을 차지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LNG 냉열의 효율이 나쁜 편도 아니기에 저희는 LNG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LNG의 공급 압력에 따른 차이입니다.
공급 압력의 차이는 LNG의 기화 온도의 차이를 줍니다. 이는 곧 쿨러의 듀티의 차이를 주게 됩니다. 저희는 자멸과 현혈을 모두 이용하며 안정 온도인 20도를 출구 온도로 설정하고 10바와 70바를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바의 경우가 듀티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자멸 이용률이 높을수록 LNG 냉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냉매의 선정 및 조성입니다. 저희는 단일 냉매가 아닌 복합 냉매를 선정했으며 그중 C3MR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로는 끓는 점이 낮고 석유 공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C3MR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 조성에 따라 13가지로 구분해서 프로2를 사용해서 토탈 듀티를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4번 케이스의 경우가 토탈 듀티를 약 2998kW로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공정을 위해서는 2998kW가 필요합니다. 그중 예냉 과정이 822kW, 액화 공정이 2177kW로 예냉 과정이 전체의 약 37.8%를 차지함으로써 액화 공정의 부담을 덜으므로 초기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2 시뮬레이터의 구동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만든 공정도의 모습입니다. 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파란색 화면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냉 과정을 거친 후 수소의 온도가 마이너스 150도를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구의 수소의 온도가 끓는 점인 마이너스 250도를 맞춘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은 칼큘레이터로 예냉 과정과 액화 공정에서의 필요한 듀티 값들을 다 구하고 전체 듀티 값 또한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제한 조건들입니다. 먼저 공정 시뮬레이션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한 연력학 방정식은 SRK이지만 니스트 23이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수소와 MR의 순환 공정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냉 과정 중 Fe2O3의 촉매 사용이 메틸랩을 통해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생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줄 톰슨 밸브를 사용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밸브 선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아이소와 노말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제한 조건들로 정확한 듀티값 또는 전력량을 알 수는 없었지만 상대값 비교로 통한 효율적 설계라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조의 초기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설계 부분입니다. 첫째로 기존 LNG 공정의 인프라가 항구 쪽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액화 공정과 LNG 공정의 교집합 지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소 에너지가 곽강받음에 따라 수소 관련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러한 공정들은 긍정적이라 전망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